지금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새집 투자 있잖아요. 사실 그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진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축이냐 구축이냐 이 단어 하나의 선택이 왜 10년 뒤 여러분 자산을 몇 억씩 차이나게 하는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제일 능숙합니다. 부동산에서도 대부분이 여기서 실수를 해요. 새 집이 더 좋겠지?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성장률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도 아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House and Land Package, Off the Plan Apart, 타운하우스 광고를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이어스 에이전트들이나 투자 회사들이 늘 추천하는 게 이런 신축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개발사나 빌더가 그들을 통해 집을 팔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구조 때문에 신축만 집중적으로 밀어요. 고객에게는 우리가 전문가다, 중립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개발사 물건을 판매 대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축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장률이 떨어져요. 가장 큰 이유는 신축이 들어가는 지역은 거의 다 땅이 많다는 거예요.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곳에서는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땅 대비 자산 비율이에요. 집값이 40만 불이면 그중 최소 절반 이상은 땅이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르는 건 땅이고 건물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소모품이니까요. 그런데 신축은 건물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도 크게 오르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죠. 잠깐 렌트가 잘 나온다는 것 같아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캐시플로우만으로는 자산을 크게 늘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엔 성장률 전체 게임을 갈라요. 그리고 디프리시에이션 이야기 많이 하시죠? 신축은 디프리시에이션이 많이 나온다고 맞습니다. 맞고요. 많이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혜택의 거의 절반을 집 팔 때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10만 불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을 받았으면 4만 불에서 5만 불을 한 번에 다시 ATO에 내야 돼요. 이거 경험해보면 진짜 꽤 큰 충격입니다. 반대로 구축이라고 해서 디프리시에이션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된 집도 감가상각은 충분히 나오고 그걸로 캐시플로우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세입자 수요예요. 많은 분들이 신축은 세입자 잘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퀸즐랜드의 핀파마 같은 지역을 보면 집의 60% 이상이 투자용이에요. 이 말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너무 많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렌트가 잘 안 오릅니다. 공실도 길어지고요. 게다가 렌트 보장이라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렌트 보장은 사실 집값 안에 이미 포장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불로 다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장이 끝나는 순간 지역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렌트가 내려요. 그때부터 진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유지보수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맞아요. 신축이 유지보수가 적게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차이가 10년 동안 얼마나 될까요? 대략 15,000불 정도일 겁니다. 문제는 이 15,000불 아끼려고 성장률에서 수십만 불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유지 보수 몇만 불 아끼는 건 부수적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건 장기적인 성장입니다. 이제 value add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레노베이션이나 개발이 무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집을 어떻게 더 좋게 바꿔서 가치를 올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2만 불만 들여도 집값이 7만에서 8만 불 정도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에코티를 빼서 다음 집 사는 데 쓰면 자산이 빠르게 늘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신축은 손댈 데가 거의 없어요. 가치 올릴 만한 기회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축만 사면 나중에 실력이 생겼을 때도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신축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 편해 보여서예요. 투자 회사에서 다 해준다 그러고 세입자 보장해준다 그러고 유지보수 거의 없다고 하고 세금 혜택 좋다고 하고 들어보면 정말 완벽해 보이죠. 근데 이 길로 10년, 15년 뒤 여러분이 원하는 재정적 자유에 도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호주에서 신축 위주 투자 회사를 통해 집을 계속 사다가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제가 아는 한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땅을 사고 DA를 받고 빌더를 붙이고 좋은 인필 지역에 직접 개발을 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라면 신축도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외곽 분양 지역에서 물건을 받는 구조죠. 이럴 때는 거의 언제나 구축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훨씬 더 크게 키워줍니다. 결국 정답은 이거예요. 광고나 주변 추천만 보고 신축에 바로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스스로 데이터를 보고 땅 비중, 입지, 장기 성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뒤에 돌아보면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저는 PK구프타의 데이터 기반 투자 방법을 한국 분들에게 정식 승인을 받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바이어즈 에이전트로서 실제로 100채 넘는 매물을 직접 소싱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투자집을 사기 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코칭하며 도와드립니다. 곧 한국 분들만 위한 그룹 코칭 1기 오픈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준비해두세요. 데이터 기반으로 제대로 배우고 실제로 집까지 사는데 도움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시장에서 뒤처질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케빈이었습니다.